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친절했던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 들어주고 배려해 준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은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무조건적인 친절의 위험성입니다. 너무 착하면 오히려 이용당하고 너무 따뜻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쉽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든 항상 친절하고 관대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베푼 친절이 당연한 것이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용해도 되는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가려가며 대해야 할 이유는 바로 세상에는 여러분의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대신 일을 부탁하면 본인의 업무가 밀려도 도와주었고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자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부탁을 했고 한 번 거절이라도 하면 왜 갑자기 변했냐?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그저 편리한 사람이었구나.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였지만 그의 끝없는 친절은 오히려 그를 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 호의를 거두려 할 때 비난을 받았던 경험.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그가 말한 인간관계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첫 번째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첫 번째 인간관계의 법칙은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한 한 들어주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착한 사람이 가장 쉽게 상처받고 가장 많이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친절을 배려가 아니라 약점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남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고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자신의 일을 떠넘겼고 친구들은 자신이 힘들 때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늘 남을 도왔는데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편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주는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친절한 것은 결국 여러분을 소모시키고 맙니다. 특히 여러분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조건적인 친절을 멈추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응하지 마세요.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만약 상대방이 단순히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감정 노동을 줄이세요. 남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항상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느라 여러분이 지쳐서는 안 됩니다. 셋째,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세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지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혹은 여러분의 친절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이제부터라도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보세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두 번째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두 번째 인간관계의 법칙은 너무 따뜻한 사람이 되지 마라 입니다. 우리는 흔히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배워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위로하는 것이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에는 그런 여러분의 따뜻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동정심을 이용해 자신의 문제를 떠넘기고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따뜻함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누군가 속상해하면 곧바로 달려가 위로했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자신의 일처럼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역할이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굳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힘들어할 때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돌봐주느라
정작 내 감정을 돌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 후 그는 남들의 감정을 모두 떠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냉정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필요 이상으로 남의 감정을 책임지려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 따뜻한 사람은 언제나 남의 감정을 떠안다가 결국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무조건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로해주되 그 감정까지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책임을 떠안지 마세요. 남의 문제를 마치 내 문제처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셋째, 여러분 자신의 감정도 돌보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많이 떠안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정작 여러분의 감정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마음은 유지하되 너무 깊이 개입하지는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세 번째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세 번째 인간관계의 법칙은 관대함을 남발하지 마라 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고 누군가 잘못을 저질러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관대함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고맙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여러분이 항상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점점 더 선을 넘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항상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중요한 약속을 2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빴겠지. 잊어버렸나 보네. 그러나 3번째 약속을 또 어긴 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녀가 항상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점점 더 쉽게 그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너무 관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존중했지만 이 친구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구나. 이처럼 무조건적인 관대함은 결국 여러분을 가볍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언제든 그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믿으며 더 많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관대함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첫째, 한계를 정하세요. 용서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소홀히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관대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을 가려서 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태도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려와 관대함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관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여러분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고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관대함을 남발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여러분의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세 가지 인간관계의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둘째, 너무 따뜻한 사람이 되지 마라. 셋째, 관대함을 남발하지 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한쪽의 헌신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서 항상 양보하고 참고 맞춰주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지키면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디서부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이용하려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자신들의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쌓이고 자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나를 이용할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는 업무를 부탁받아도 명확히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내 일도 많아서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다음에 미리 이야기해줘. 처음에는 동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쉽게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하는 태도도 이전보다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선함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설정한 경계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설정해 보세요. 이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세요.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늘 내가 너무 소중해 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나의 노력에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찾아보세요. 세 번째,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나를 지나치게 희생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감정을 맞춰주느라 정작 여러분 자신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며 경계를 지키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좋은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절을 배려가 아니라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배려에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이 선뜻 도와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요구한다면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둘째, 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 사람은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항상 불평을 늘어놓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불행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에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점점 고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모든 사람의 고민을 여러분이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거절하면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죄책감에 빠뜨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세요. 거절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세 가지 인간관계의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다. 둘째, 너무 따뜻한 사람이 되지 마라. 셋째, 관대함을 남발하지 마라.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실천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친절도 전략적으로 사용하라. 친절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여러분의 친절을 베푸세요.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친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라. 거절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하려 한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거절하는 순간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만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셋째, 사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하라.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친절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늘 내가 정말 소중해 라고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 진짜 좋은 사람이 남을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것이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배려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맞춰주느라 힘들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다섯째, 관계를 끊을 용기도 필요하다. 어떤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소모시키고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으며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친절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혹은 거절하지 못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